제가 제 사진은 저희 주변에서 많이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파트 생활했을 때인데, 그 이제 우리 방 안에 이제 커튼이 있고 그 커튼의 뒤에 화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커튼이 반투명하다 보니까 그 반투명한 그 커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화초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커튼이 이렇게 약간 굴곡을 이루고 있고, 그 커튼 속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 그 햇빛, 그 햇살들이 너무 편안하고 안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은 사진이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커튼과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은 좀 진하게 보이고, 커튼을 통해서 저쪽에 보이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커튼과 떨어져 있는 그 이파리들은 약간 흐릿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그 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커튼의 질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질감이 느껴집니다. 그 질감도 그 이파리의 어떤 질감을 주는 그런 독특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작업을 할 때 편안하고 아주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을 느낄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 그 강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텅스텐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뒷산에 가면은 청송대라는 그 이제 일종의 숲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나무를 찍었는데 그 숲의 그 파란 잎들이 그러니까 녹색 잎들이 좀 더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텅스텐 필름을 썼거든요. 텅스텐 필름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텅스텐 필름을 주광, 즉 데일라이트에 쓸 경우에는 색깔이 블루톤으로 나타납니다. 약간 푸른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푸른 빛이 그린 색깔과 어우러져서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저게 혹시 밤하늘의 별이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진은 이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찍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나무가 물에 덮여버렸어요. 즉 이 지역이 수몰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동 근처에 어떤 청학동으로 가는 길 중간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 아마 댐 공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댐을 막아놓고 바시됐던 부분에 이제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고 나서 한 달 후에 갔더니 거의 다 물로 차가지고 그 나무가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있는 중간에 대낮에 찍은 사진인데, 즉 그 호수가 된 그 물 표면에 빛나는 그 반짝거림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일루전을 주고 환상을 주었던 사진이고, 뭔가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진을 좋다고 하시니까 참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경은 그때만 있었던 풍경이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 특별한 사진은 아닙니다. 뭐 결국 단풍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단풍 사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만 완벽하게 물들은 그러한 단풍 사진만의 사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기 안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단풍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아직은 단풍이 전혀 물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점점 서서히 물들어가는 과정들이 다 한 이미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연의 흐름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 좀 단순하게 새빨간 단풍보다는 다양한 톤이 있는 그런 풍경을 찍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밑에서 위로 관광 렌즈 23mm를 사용했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개조의 이파리의 색깔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강의 중에서 자연 풍경에 개입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입도 간단한 개입이 하나죠. 그래서 양수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포근한 안개 속에 그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찍은 겁니다. 개입이 특별한 개입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개입의 방법론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낙엽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창 선운사에 한 11월 말쯤 갔나요? 그때 이제 수량이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이제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 나무 그림자가 왼쪽에 검은 부분은 나무의 그림자가 이제 그 드리워진 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돌은 이제 거기 놓여져 있는 돌입니다. 근데 돌을 잘 살펴보니까 돌 밑에 물방울이 하나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내 카메라, 그러니까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물방울을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딱 옮기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 빛이 그 물방울을 통과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앵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돌 밑에 물방울이 하나 맺혀져 있고 그 물방울이 저쪽 역광을 통해서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단순한 묘사보다는 그 안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특별한 사진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집 근처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냥 아침 새벽녘에 일어나니까 좀 약간 그 푸른 기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어스름한 데다가 그 이렇게 버들강아지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렇게 켜 있는데 너무 이렇게 소담스럽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걸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 개가 있는 게 찍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찍었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룰이 있습니다. 짝수로 찍지 않고 홀수로 찍는다 이제 그런 룰이 있는데 너무 짝수는 너무 이렇게 정형적이고 너무 안정적이고 하는 반면에 이제 세 개 1, 3, 5, 7, 9로 가면 약간의 그 바란스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임도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바란스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버들강아지 하나, 뒤에 있는 거 두 개 해서 이렇게 바란스를 맞췄고요. 뒤에 있는 파란색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빛 색의 톤은 변합니다. 아침녘에는 약간 블루톤이 나타나고 낮에는 하얗게 되고 밤에는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붉은 기운으로 변하는 그 켈빈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 역시 이렇게 특별한 소재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이제 바람의 흔적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고 바람이 지나간 흔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간 자리에는 그리움만 남았다. 이렇게 시적으로 한번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풍경이 이 사진은 특별한 사진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그 느낌이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았고 이제 바람이 불어간 흔적이 이제 남은 건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바람의 흔적이 확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찍었고 그 주변의 풍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좋아서 요거는 제가 그 양수리에 이렇게 양수리를 가면서 주변 풍경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양수리 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양수리 가다가 어느 언덕바지에서 이렇게 보고 차를 세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200ml를 썼던 것 같아요. 손에 들고 200ml를 찍었고 그때는 타임은 한 200분의 1초로 했죠. 최소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 분의 1초를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mm 같으면 200분의 1초 이상으로 빨리 찍어야 되고 뭐 50mm 같으면 50분의 1초 이상으로 뭐 100mm 같으면 100분의 1초 이상으로 빨리 찍으면 흔들림이 적다. 뭐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룰을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mm를 썼고 타임을 250분의 1초로 끊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뒷부분이 약간 나간 듯한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저는 그렇게 뭐 초점이 맞고 안 맞고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200mm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 친구가 옛날에 그 청학동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 친구 초대로 이제 그 청학동 윗부분에 있는 그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내리면서 햇빛이 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러니까 어떤 뭐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기온의 그 기후의 변화, 기상의 변화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이 올 때는 그냥 어둡고 컴컴한데 이건 눈이 내리면서 빛이 비치니까 그 풍경 자체가 환상이었고 이렇게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다 그 눈인데 그것이 역광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뭉게구름 같이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저쪽 능선 저쪽 윗부분에서 비쳤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산죽이 있었는데 산에서 나는 대나무죠. 대나무 이파리에 그 눈들이 떨어져 녹으면서 그 빛살을 받아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색감이라든지 느낌이 참 좋아서 찍었고요. 앞서서 제가 그 보리 사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저쪽 보이는 공간을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능선이 있으면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입체적으로 그 궁금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게 답답하게 막히는 것보다 능선 저 위쪽이 비어있는 공간을 집어넣는 것이 제 작업의 하나의 그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진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요. 지금도 그 당시 찍었을 때 느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제가 미국서 거주할 때 이제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LA 근교에 파사디나에 있는 그 식물원인데 그 식물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일종의 카라 종류의 꽃입니다. 근데 꽃들이 너무 강렬하고 색감의 대비가 좋아서 찍었고요. 가운데 빛나는 부분은 그 이제 햇살이 가운데 들어와서 좀 더 입체성을 띄운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 꽃의 그 라인이 뭐 여체의 한 부분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그런 느낌으로 와서 이 사진을 찍었고 뭐 자랑을 하자면 옛날에 김창준 연방 하원의원이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사진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